안녕하세요. 1월 6일 월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말경부터 급부상한 건 이란과 북공 관련된 그런 지오폴리티컬 리스크. 근데 그 중에서 이란 리스크가 지금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시각 금요일 오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그 미군의 드론 공습 작전. 그동안에 미국 이란 관계를 그 섀도우 워에서 핫 워로 바꾼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판이 더 커지는 양상이고요. 이번 주 이란의 대응이 특히 주목이 됩니다. 금요일 미국 시장은 이를 반영해서 비교적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233포인트 0.81%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 0.71% 하락, 나스닥 0.79% 다 하락입니다.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견인해서 반도체 지수 1.8% 하락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55% 하락입니다. 안전자산이 선호되면서 미국 채권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즉 채권 수익률은 하락했다는 거죠. 10년물은 1.793%입니다. 이란의 그 보복 협박에 트럼프가 52곳에 대한 타격 준비 완료했다. 이거 사실상 선전포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이 미국 시간으로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이 내용은 시장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지수는 96.6으로 올랐고요. 원달러가 1165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원엔도 10.78로 올랐고요. 위안 달러도 6.96으로 강보합입니다. 유가는 그 미국의 바그다드 이란 그 사령관 공습이 영향으로 3%대 지금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WTI 63불, 브렌트 68불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보도를 종합하면은 미군 등은 그 타겟을 수년간 추적을 해 왔다는 것이고요. 그 표적이 하필 그날, 그 시각, 그 장소에서 제거하기 위해 최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행됐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돌발 상황입니다. 이걸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정말 우연하게도 3일 오전 이 시간에 제가 그 쟁점 정리를 시작하자마자 내일 일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해지하면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거, 이거는 저는 그 경험적으로 뭐 이런 비슷한 상황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우연하게 지금 그 상황에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측하지 말고 시장을 순응하면서 따라간다는 거,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저는 이런 소리는 헛소리라고 보고요. 시장에 순응하는 자는 부자가 되고 시장에 역행하는 자는 거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브라질 12월 무역수지 흑자가 56억 불로 급증했고요. 말레이시아 11월 수출 5.5% 감소, 수입 3.6% 감소입니다. 영국 12월 주택가격지수 전년비 1.4% 상승한 값이고요. 독일 12월 실업률은 5%,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비 1.5% 상승입니다. 미국 12월 ISM 제조업지수 예상보다 상당히 크게 감소해서 47.2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11월 건설지출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고요. 전월비 0.6% 상승했습니다.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수는 이전보다 7개나 감소한 670개, 총 원료 시추수도 9개 감소한 796개입니다. 이 데이터와 관련해서 미국 제조업 지수는 ISM 지수와 마르키트 지수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늘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사실 둘 다 중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 두 개의 그 지수가 시그널이 다르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 ISM 지수가 변동성이 크게 확장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마르키트 지수보다 더 나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 다른 경제 지표들하고 아마 조화롭게 봐야 하겠죠. 그 다음에는 좀 더 그 추세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관련 그 베이크 휴즈 굴착 장비하고 원유 시추수 2주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름 시장은 이란 관련 그 대형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단기에는 이 재료에 아마 장악될 것으로 보이고요. 베이크 휴즈에 관련 데이터는 좀 더 한번 시간 두고 그 관찰해 보겠습니다. 쟁점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유가 관련 그 전망한 거, 그러니까 이란 관련 첫 번째 영상에서 뒤에 첨부한 거 아직은 그 견해를 유지를 하겠습니다. 예.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 달러하고요. 환율하고 그 유가 관련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쟁점을 정리하겠습니다. 피트 나바로가 두 가지 중요한 쟁점을 확인을 해줬습니다. 여기서 이 피트라는 이름 다 아시겠지만 그 예수님 수제자인 그 베드로 할 때 그 베드로가 바로 그 피트입니다. 예, 피트, P-E-T-E-R. 이거를 그 조선 말기 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예. 지난 연말 하원을 통과한 USMCA, 죄송합니다. USMCA, United States, 멕시코, 캐나다 어그리먼트죠. 낸시 펠로시, 이 할망구가 말이죠. 발목 잡고 늘어지는 거 그거 차버리고 지금 상원으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표결 절차 개시되어서요. 늦어도 13일까지는 트럼프 책상에 도달할 것 같다. 이렇게 피트 나바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책상 위에 올라오면은 사인해버리면 그게 이제 바로 비로소 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의 무역 관계를 이 법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법이 지배하는 국가이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팔리는 차는 부품의 75%는 미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또 특히 멕시코를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그 부품의 한 40 내지 45%까지는 2023년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6불 이상 되어야 미국의 관세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래서 클린턴 시절의 그 나프타보다는 확실히 미국한테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 다음 미중 그 페이스 원딜 사인하는 거는 그 트럼프 예정대로 진행 중인 거 확인해 줬습니다. 1월 15일이죠. 이게 그 트윗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트윗. 나바로 표현으로는 USMCA하고 이 차이나 딜, 이 두 가지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유리한 그런 베스트 트레이드 딜이라고 아주 자랑합니다.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우리가 해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보도로는 중공 대표단 류허가 13일경 워싱턴 도착해서 16일경 중공으로 돌아온다고 다시 확인을 합니다. 이제 쟁점은 이 페이스 원딜은 아니고요. 이건 이제입니다. 다 나온 것이고 새로운 거 전혀 없고요. 페이스 2딜 이하로 연기된 중공의 숙제를 어떻게 압박하는가 여기에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윗 내용대로 트럼프가 북경 가서 트럼프 시진핑 그 서밋 이후에 거기서 뭐라고 발표되는지 또 그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을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은 중공에 대해서 시장을 막고 기술을 막고 있다는 이 사실은 변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예. 오히려 다른 뉴스들 소개해 드리지는 않았지만 너무 단신들이어서 다른 뉴스들 다 종합하면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FCC에서 화웨이와 GT 관련 규제 절차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미 이란 관계는 거듭 여러 번 이런 표현 들었는데 그동안 섀도우 워 상태였다면 이제는 핫워 이 상태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진짜 싸움입니다. 진짜 전쟁. 목요일 밤에서 금요일 새벽 사이에 트럼프 승인 하에 리프라는 드론으로 이 제거를 한 사건. 드론 사진 한번 보십시오. 예. 차량 등으로 움직이는 타겟을 미 본토에서
화면을 보면서 추적 감시를 하다가 적절한 때에 발사 버튼 뽕 누르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예. 사건 직후 미국의 공습이라는 첫 영상에서 제가 비교적 자세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다만 1번 영상, 첫 번째 영상에서 약간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에서 달라진 거 한 개를 지적한다면은 첫 번째 영상에서는 그 미국의 그 대응이 이란 본토가 아닌 그 소위 말해서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지의 그 친이란계 시아파 민병대를 타격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 당시까지는 그런 어떤 그 의견이었는데 이것이 두 번째 영상에서는 미국 본토로 타격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거, 미국 본토, 이란 본토로, 죄송합니다. 이란 본토 52곳으로 타격 대상이 바뀌어졌다는 거, 이게 큰 변화입니다. 하여튼 그 첫 번째 영상 이후에 이란 관련 리스크 훨씬 더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의 그 보복 협박이 이어지니까 트럼프가 이란의 핵심 표적 52곳을 매우 빨리 그리고 매우 심하게 타격할 준비 다 끝났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란이 보복하면 때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봐야 할 겁니다. 이제 이 내용이 두 번째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법률상 선전포고할 권한은 미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미 행정부에게도 제한된 시간 내에 대략 한 60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 행동을 대통령이 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미국이 이란을 타격하고 남을 그런 충분한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다음 이라크 의회가 이라크 내 미군 철수를 결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미군이 4년 전에 정파되었는데 이라크 내에 명분이 IS라는 이 테러 그룹 박멸을 이라크 혼자서 돕기가 버거우니까 그걸 미군이 도와준다. 그런 명분으로 들어왔는데 이제 IS가 사실상 결멸되었으니까 4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라 이것입니다. 이라크 정부는 외국 군대가 이라크 영토나 영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까 이를 이행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현재까지 보도로는 이라크에 대략 5,000명 정도 미군이 이제 여러 곳에 주둔하고 있는데 대부분 비전투원이고요. 즉 행정요원이라는 겁니다. 네, 기껏해야 이라크 군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이라크 군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비전투원 위주로 주둔하고 있으니까 그곳을 시아파 이라크 친이란계 민병대 시아파 민병대는 전투요원들입니다. 걔들은 전투요원. 미군이 좀 버겁겠죠. 하여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라크 의회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라크 정부의 이제 결정이 주목되는 상황인데 실제 미군 철수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월등하게 우세합니다. 참고로 이란은 시아파 맹주를 자처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맹주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 간에는 지역 패권을 놓고 엄청난 경쟁 관계이죠. 이번에 공습으로 제거된 인물도 시아파고요.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등지의 민병대들도 시아파입니다. 이라크 국민 중 수니파가 대략 3분의 1, 시아파는 3분의 2가 좀 못 됩니다. 즉 이라크 국민들은 시아파가 수니파의 대략 2배 정도 된다는 거죠. 기독교는 한 3% 정도 극소수입니다. 예. 이번 의회 결의에서 미군 주둔을 찬성을 하는 수니파와 쿠르드족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담 후세인 체제에서는 수니파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고요.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한 이후에 이란이 적극적으로 시아파 민병대를 조직하고 이라크 정치에 시아파 영향력을
확대한 것입니다. 그 중심 인물이 이번에 제거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사담 후세인 제거 후에 이란의 시아파 세력들이 바로 이라크를 넘어서 레바논, 시리아까지 확장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수니파들은 매우 싫어하겠죠. 이란이 더 이상 2015년 핵 합의상의 그 우라늄 농축 금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팩트이고요. 이거 해석을 하면은 사실상 핵 합의 탈퇴 선언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란의 이러한 대응이 지금의 악화된 상황을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악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미국이 JCPOA 탈퇴가 옳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올린 2개 영상하고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비교적 충실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